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진짜로 뭔지 이제는 해명이 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지지자들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고 이게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날뛰는 게 누구죠? 이동영을 비롯한 B그룹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비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면 심각한 게 맞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MC 장원이 나와요. 내용을 좀 보니까 김묘성 채널에 이제 MC 장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출연을 했어요. 그걸 인사혁신처 유튜브 채널에서 편집을 해서 자기 채널에 올렸더라고요. 댓글을 봤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도 쓰네 제정신이냐. 음주운전해야 정부 채널에 나오는구나. 음주운전해야 이 정부는 꽂아주는 듯.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사람 쓰는 꼬라지 봐라. 이러니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독인 개긴이라 하지. 뉴 똥파리 이동영과 그 부하들이 다 헤쳐먹네요. 어제 이동영이 인사에 개입한다고 직접 말했음. 인사혁신처 최동석이죠. 문재인 악마화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죠. 나라 꼴이 잘 돌아갑니다. 이제는 인사혁신처 직원들을 MC 장원, 김묘성 채널에 출연시키고 그걸 인사혁신처 채널에 쇼츠 만들고 이러려고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동영하고 친하면 정부 관련 돈을 받아갑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겁니까? 이동영은 대놓고 대통령하고 소통한다 말하고 다니고 이동영 라인들은 하나씩 자리 하나 차지하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거야. 비선 실세는 아무도 모르게나 하죠. 이동영은 대놓고요. 앞선 실세야 앞선 실세.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지율이 박살났죠. 그걸로 지금 해외 출장 간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근데 왜 지지율이 박살난지는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이 모릅니다.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이것 때문에 동지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서 지지율이 박살난 거예요. 문조 털래요 외치는 사람들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 조국은 절대 안 되고 김용남, 이현주, 이병태는 되고 이 상황에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식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니까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여론조사가 와도 응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이 될 거고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박살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반성한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할까요? 아니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 우리는 여론조사에 응할 힘이 없거든. 그리고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더 넓게 포용하겠다. 더 힘 빠져요. 대통령은 왜 지지율이 빠지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2022년도 기사예요. 이재명 경기지사 때 친이 팟캐스트에 광고비 몰아줘.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경기도 지역 화폐, 청년 기본소득 이런 도정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친 이재명 성향의 인사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채널에 광고비를 집중적으로 몰아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팟빵에 총 6억 4천만 원가량 정부 광고비를 집행했다. 경기도가요. 그 중에서 4억 한 5천 정도를 친명 성향 방송인에 몰아줬다라는 건데 이동영, 이희재의 1억 7,600만 원, 정영진의 매불쇼 1억 4,500만 원, 김용민의 김용민 브리핑에 8,400만 원, 새날에 3,600만 원. 경기도 때 이렇게 정부 광고비를 집행한 적이 있어요. 올해 2월달 기사예요. 정부 광고 집행 내용 공개, 디테일이 필요하다. 레거시 미디어의 경우에는요. KBS,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등 구체적인 매체명이 명시가 돼요. KBS에 얼마가 들어갔고 조선일보에 얼마가 들어갔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 광고의 경우에는요. 매체란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플랫폼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작년 2025년 1년간 700억 이상의 돈이 유튜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유튜버에게 갔는지 어떤 컨텐츠에 실렸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명이라도 구체적이면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대다수는 주요 정책 디지털 컨텐츠 확산, 유튜브 광고 의뢰 이렇게 모호한 문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래서는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유튜버에게 광고비를 몰아주거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채널에 정부 예산이 흘러가도 확인하기 어렵다.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이 아니라 구체적인 채널명, 계정명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유튜브 채널들 있죠. 경향신문, 한겨레, 오마이뉴스, 한국일보. 얘네들 문조 털레유를 동시에 외치고 있죠. 그리고 이동영과 그 일당들. 문제는 마치 네트워크가 돼 있는 것처럼 어떤 사안이 터지면
같은 이야기를 동시에 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직적이다.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결국 돈 때문 아니냐. 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진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동영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누가 어떤 자리 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이동영이요. 우리는 이재명 팔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하고 소통한 거 아니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요. 우리가 이따위 꼴을 보려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문조 털레유를 외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동지들을 모욕하면 영전하는 꼴을 보려고 이재명 대통령 만든 게 아니에요. 리박스쿨에서 이승만 찬양하는 이현주도 괜찮고 위안부 매춘부설 방송을 만들어냈던 이병태도 괜찮대. 문조 털레유는 안 된대. 조국 안 되고 문재인 안 된대. 김어준도 적이래. 유시민도 적이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놈은 우리 당 후보가 민주당스러워져서 선거에서 졌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꼴을 보는데 괴롭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에 정부 예산 쓰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은 그런 걸 막 했어. 나는 우리도 정권 잡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조 털레유는 안 된다. 혐오를 조장하는 인간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진영을 갈라치게 하는 인간들에게만 권력을 사적으로 쓴다. 이건 너무 괴로운 거죠. 정청래 대표의 말 한마디, 이지은 대변인의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공격하면서 이동영의 비선 실세를 자랑하는 듯한 말들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어. 아무도 공격을 안 해요.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진짜 달라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정권 때 동교동계는요. 당원들이 선택한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친문계들은요. 당원들이 선택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재명 정권이 됐습니다. 친명계들이 당원들이 선택한 정청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흘러가잖아요. 이 역사가 반복될 겁니다. 친명계 다른 놈들은 김민석을 밀 겁니다. 당원들은 김민석을 밀지 않아요. 그렇게 당내 주류 세력과 당원들은 또 각을 세울 겁니다. 당원들이 뽑은 대선 후보를 친명계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럼 또 정권 뺏길 겁니다. 오세훈이나 한동훈 대통령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당원들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비극이 생겨요. 우리는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 지지해요. 위에서 픽했다고 무지성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심해야 돼요. 진짜 큰일 납니다. 자, 레거시 미디어도 오창석 받았습니다. 친여권 인사 캠코 비상임 이사로. 일이 커질 것 같죠? 문가산점이라는 말이 돌아다녀요. 이거 대통령이 알고 있습니까? 문재인을 까면 자리가 생긴다. 서승만, 황현필. 그래도 이 두 사람은요. 그 자리에 맞는 경력이 있어요. 자질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창석은요. 왜 캠코 이사에 임명이 됩니까?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나왔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빨 좀 턴 게 경력 다 아니에요? 이 사람이 캠코에 어떻게 임명이 됩니까? 캠코에서는 공정하게 선발했대요. 그러면 오창석 지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이사직 맡겠다고 했는지 밝힐 수 있어요? 누가 어떤 근거로 오창석 추천했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청년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돌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민주당을 퍽이나 지지하겠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사를 함께한 동지들을 대통령은 배신하지 마십시오. 배신감은 그 어떤 적개심보다 무섭습니다. 아까 이제 그 대통령의 의중이 정청래보다는 김민석에 실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는 건 있는 것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내가 지금 그 기자회견을 풀로 못 보고 띄엄띄엄 봐서 그런데 댓글에도 보니까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 그러고 뭐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다 그러고 이 박지원 의원은 뭐 뭘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매부쇼 말씀을 했길래 대통령께서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고 당의 책임.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역할 주문, 이렇게 당에서 역할 주문을 뭐 그 원론적 얘기지만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항에 그 대통령 그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을 과거에는 뭐 많이 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당 대표 원내대표 다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당에서 청와대 입장은 뭐
뭐 투표용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니까 간소하게 이번에 하려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만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밝혔습니다만 그걸 또 고지고대로 들을 수 없는 게 또 정치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고 아무래도 대통령 의중이 김인석한테 쏠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뭐 추대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추대 얘기도. 정청래 네, 이제 네. 출마해서는 안 된다. 뭐 그게 이제 박지원 네. 이야기이기도 하고 박지원 의원 네, 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제 최강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일단 지금 최고위원 사퇴는 이현주 의원만 했어요?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황명선 의원은 안 했어요? 예, 그 지금은 오히려 하는 사람도 욕 얻어먹게 돼 있죠. 왜냐하면 전당대 일정이 8월 17일 나왔으면 한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 그 만약에 당 대표가 도전하려면 한 2주 내에 이제 등록하기 전에 되게 관례적으로 그만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게 의미가 없고 또 특히 뭐냐면 선거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송파 이 투표용지 관련해서 지금 부글부글 하잖아요. 이 문제를 빨리 당 지도부가 잘 원내대표 협의해서 네. 뭐 지금 국정조사. 국정조사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해야 하잖아. 근데 맞아요. 지금 해야지. 국면에서 선거 결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가 그래봐요. 그거는 철퇴받는 길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현주가 좀 황당한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욕 얻어먹는 거고 다른 아니, 최고위원들이 내가 황명선 의원도 사퇴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순간 아마 왜냐면 황명수 의원도 이번에 할 말이 없는 게 자기 지역 논산 계룡 여기 다 졌을걸? 그래요? 아마 금산만 아슬아슬 오. 이기고 금산 그 정청래 의원 대표 고향이잖아요. 거기서만 예, 이기고 예. 성적표가 안 좋아요 이번에. 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이 대통령께서 의중이 만약에 김민석 총리 쪽에 의중이 실려 있다 만약에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큰 사달이 나겠죠 이제. 그게 걱정이잖아 지금.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네. 당이 정말로 쪼개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다들 이렇게 분열돼 있는데 더 망가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어저께 제가 약간 좀 둔한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기자회견 보고도 저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총선 이겨야 할 거를 이기지 못했다면 성공이 아니다. 음. 근데 이거 우리가 다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팠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음. 받아들였었고 그다음에 뭐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음. 바깥에서 온 사람 품어줘야 된다. 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김용남 의원을 비롯한 네 이재명 얘기한 거죠. 이야기한 거다라고 받아들였고 네. 하긴 맞는 말이지 진짜 안에 있는 사람이 포용해야 되는 거 맞지. 전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고. 아니 그러니까 넓게 그물을 치는 건 좋아. 예. 근데 그쪽이 이쪽을 공격하면 안 공격하고, 되지. 예. 그래 분란을 키운 거잖아. 사실 핵심은 그거지. 그것만 없다면 좋죠. 다 함께 가는 게 맞는 얘기죠. 근데 원론적으로. 이제 뭐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품어줘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수고했고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것도 그렇지 그럼 잘했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덕담해야지. 예. 그 전에는 민주당도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정청래 대표로 또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진짜 그 정도로 받아들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그걸 막 해석을 하는데 정청래를 직격했다 이러고 모 패널들은 정청래 너 때문에 졌어라고 한 거라고 뭐 그거는 막 오버하는 얘기하는 거고. 거예요. 네, 그러더니 오늘 매불쇼에서 이제 그 박지원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정리해 준 거니까 정청래 지도부는 이거 잘 새겨 들어야 된다.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 이제 그 되게 그분도 연기 피우시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죠.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다 픽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여튼 저는 아니 근데 그랬어요. 대통령이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손들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걸 해석하는 지금 흐름인 거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누구나 그건 호흡이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이 그 뜻이
밖으로 전달되는 순간 사달이 벌어지거든. 네. 그거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과거에 네네. 당이 막 쪼개지거나 갈등이 격화돼서 이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거든. 당에 네.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당원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 당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아니,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기자회견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대통령 기자회견의 언급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내에 누구 손을 들어주려고 한 말이다. 네? 그런 분석 나오는 거 봤어요?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당이나 국민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라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 말씀이 워딩이 이게 맞네 안 맞네 응? 현상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네 안 보고 있네 이런 소리는 있었어도 그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그 여당 내 유력 인사들을 대통령이 누구를 선호하는 것 같다 누구를 저기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온 적 있냐고 그거를 해석하는 논쟁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 붙은 적이 있어요? 나는 처음이야. 나도 처음인 것 같아.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민주당 내에 어떤 소위 말하는 개파가 없었느냐. 그때 훨씬 복잡했어. 그렇지. 그냥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열린 우리 당 때는 뭐 국참계 유시민이 실제 저 친노의 핵심이냐, 아니면은 뭐 저기 안희정이 핵심이냐, 뭐 아니면 뭐 이광재냐, 뭐 이런 얘기는 있었어도, 아니면 문재인이냐, 뭐 이런 소리는 있었어도,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는 거, 저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향한 거야? 누구 딱 보니까 저 문재인인데,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었냐고. 없었지. 이게 심각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이건 난 아주 안 좋은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뭐 아예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뭘 얘기한 건 없으니까 아직 지켜봐야겠고 청와대도 그런 면에서 각별히 유의를 해야 돼요. 청와대 관계자 발로 뭘 나오면 이게 커진다고. 그 지금은 누구를 찍으라 해서 찍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석 전 총리한테 당원들이 묻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조금 정리해봤더니 합당 그 시기에 합당 논쟁이 붙었을 때 개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텔레그램 문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저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있었죠. 뭐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었고 김현 의원 핸드폰. 김현 의원 핸드폰 그다음에 아, 강덕구 의원이 또 페북에 예. 올렸다가 마지막에 또 올렸다 바로 지웠던 거. 패삭했던 요 부분도 총리의 입장. 그렇죠.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대해서 거. 김민수 총리는 아마 당권 도전하려면 아마 답을 내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12.3 때 계엄 때 참여를 못했잖아요. 감기약 먹고 주무셨다고 했는데 또 박선원 의원과 그 전에 뭐 통화했다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진실한 이야기인지 감기약 먹고 주무셨다는 게 과연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검증을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소청법 중수처법 그 논란 과정에서 총리실 산하에 TF가 뿌려졌었잖아요 그때. 네, 검찰개혁 TF, 검정부 TF. 예. 그 입장이 있었잖아요 네, 초기에. 네. 거기에서 그 입장이 나올 때 총리의 역할은 뭐였는지. 그죠? 그래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정리를 하시긴 했지만 네. 총리의 입장은 뭐였는지 이것도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원 주권을 열었던 1인 1표제에 대한 생각이 뭐냐. 특히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1인 1표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만 현역 의원들은 불편하죠. 왜냐하면 대의원들이 있어야 관리하기도 편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관리가 자기 선거 준비도 그 사람들한테 시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데 그걸 다 폐지를 해버렸으니까 1인 1표 시대로 갔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이제 당원들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의원들 입장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 솔직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좀 그 부분 싫어하죠. 근데 이제 1인 1표제를 그러면 과연 철회할 건지 후퇴할 건지 아니면 고수할 건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청래 당 대표께서 지방선거 때 적용했던 100% 공천 경선 네. 컷오프 없이 100% 경선한다 이 원칙을 다음 총선 때도 지킬 거냐. 왜냐하면 다음 총선이 지금 현 차기 당대표의 임기 중에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선 룰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 지킬 건지 유지할 건지 여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조국혁신당 등등 범여권 연대와 통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건지, 통합을 한다면 어느 시기에 추진할 건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 아니면 아니다라고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라치기, 당내 균열, 특히 조문 털레유,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개인이겠지만 조국은 또 다른 당 대표고, 근데 이런 좌표찍기, 갈라치기의 이런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뉴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당원들은 궁금해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증 작업, 묻는 작업이 있을 것 같다. 도전하신다면 당 대표로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흐름으로 보면 도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저 텔레그램 문자가 본인 지금 이현주 김민석 간의 텔레그램이다라는 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네, 퍼져 있고 다수설이 통설이지. 통설이에요. 네, 소수설이 없어요. 저게 소설이 없어요. 다른 소수설 사람은 누가 있어? 나도 못 들어봤어. 네, 근데 둘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근데 왜냐면 저기에 국무위원과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국무위원이라고. 한 국무위원과 그렇죠. 국회의원 간의 문자라고 했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장관이라면- 그 캡션을 단 네네. 기자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안다는 거죠. 아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둘 다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네. 총리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언론한테 코가 껴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본인이 아니라고 네,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의 연대와 협력 문제 언젠가부터 그게 뒷전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민주개혁 진영 안에서. 예전에는 항상 선거 때만 되면 그게 화두였거든. 네. 어떻게 그걸 합쳐가지고 힘을 협력해서 하느냐. 하물며 총선 때만 돼도 소위 비례용 정당을 만들 때 그걸 배분을 하잖아. 네. 그리고 뭐 앞번호를 하네, 뒷번호를 하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그런 얘기는 없이 지지자들도 그렇고 당 지도부들도 그렇고 민주당이 대통령 인기가 이렇게 높고 한데 우리가 혼자서 다 해서 하는 거지. 너네 여기 와가지고 손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 그리고 실제 선거 이후에도 지금 보면은 진보당의 아름다운 양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건 얘기했어. 좋은 일이지. 네. 그럼 조국혁신당은 한 군데도 양보 안 했습니까? 그렇지. 사회민주당은 무조건 다 후보 끝까지 뛰고 아무 데도 안 하자고 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냐고. 그리고 다른 데서 민주당이 양보한 데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 하나도. 네, 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누구의 선의를 기대하고 뭐 지지자들이 압박해가지고 하기에는 나는 이미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서로 쌈만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결선 투표자 반드시 도입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내란 과정에서, 개헌 과정에서 원탁회의 할 때 그 원내 교수단체 기준 완화 이걸 약속했거든. 다 약속했. 근데 민주당이 그걸 적극성을 안 띄고 있거든. 민주당은 이 진보 개혁 진영의 소수 정당하고 뭔가를 이렇게 약속하는 건 많아요. 맨날 쓰고 서명하고 하는 건 많아. 그 서명이 끝이야. 그대로 절대 안 해. 그것도 문제야. 진짜. 계속 그래 왔어요.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결선 투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인 1표제 이거를 이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1인 1표제가 제대로 유지돼서 성과를 내려면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선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뭐예요? 난 청와대 있을 때 그거 보내 깜짝 놀랐는데, 누구는 1년 전에 나가고 뭐 누구는 6개월 전에 나가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인들은 1년 전에 미리 나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 뭐 전직 구청장들이나 뭐 이런 걸로 다음 총선 준비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나가도 된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신인들은 먼저 나가서 조직이 없기 때문에 권리당원을 모아야 된대. 무슨 말인지 알죠? 가서 당원 가입 원서 네네네 맞아요. 받는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네. 1년 전에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합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전화번호 적어놓고 나중에 전화를 하고 여론조사 오면 꼭 받으세요. 그거 하려고 받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경선할 때 나 찍어주세요. 나 찍어주. 그러니까 경선이라는 게 전화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화 받으세요가 우선이잖아. 그쵸, 전화 그쵸. 받아주세요. 네네.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꼭 지나가고 나면은 전화 부대를 돌렸다는 말 나오고, 누구는 뭐 저 조직만 저기 유지하면은
특히 호남에서는 뭐 굳이 시민들한테 선거도 안 해도 된다. 내가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조직만 저거 하면은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의원들 많아 호남에 지금. 아니 그래서 그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가. 그거를 제도적으로 제대로 좋은 후보를 저기 하게 하려면 공론조사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아예 그 선거인단을 구성을 하든지 이걸 또 선거인단 하자고 하면 그것도 조직동원이야 또. 자기가 저거 하는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 원서 받는 거랑 똑같다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공론조사를 만들고 적어도 권리당원은 이런저런 경선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그 참여를 예를 들어서 뭐 2번까지 안 한다. 그러면 권리당원 자격을 박탈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 권리당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여전히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후보들이 있고 또 거기에 그냥 응해서 부안해동하는 당원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늘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누가 조직을 돌렸네, 누가 불법을 했네, 우리끼리 쥐어뜯는 일이 생기고 그게 계속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해서 그걸 제시하면서 이번에 당대표도 하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요즘 그 뉴 이재명이라는 뉴를 더럽히고 있는 이런 걸로 지칭되고 있는 혹은 뭐 이재명 파리를 한다, 뭐 찐명 파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칭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서로 간에 나는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펼치는 새로운 정책, 중도 확장 정책,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걸 넓히자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깝고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이거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아닌 사람들은 다 반명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럼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략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그 충성심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얘기하는 문제털레유를 다 잘라내고 남은 사람들과 거기다가 소위 보수에서 투항하거나 넘어온 사람들을 가지고 했을 때 민주당이 향후 선거나 여러 가지 민주화를 그 반석에 올리는 과정에서 굳건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그 표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내가 볼 때는 난 그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주도권 싸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부에 아니,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 하려고 그걸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현혹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결과물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진영이 어떻게 강화되고 우리 그게 영역이 없어. 넓어져서 선거가 이길 겁니다. 이 말이 없어. 없어. 진영 전체에 대한 고민은 없고 없어. 전혀 없어. 자기들 영향력 어떻게 키울 건가 여기만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그거밖에 없어.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분들도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하도 그런 얘기만 자꾸 돌리고 맞아요. 그 그런 대통령에 얘기로만 소비가 대해서도 되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더 사랑받게 만들지, 어떻게 더 성공한 정부를 만들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냥 막 이렇게 무조건 찬양하고 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뭐 모든 시민들이 다 좋아하나요? 그게 아니잖아. 아니,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대통령 우리 거야. 네가 왜 와가지고 친한 척해? 뭐 그런 거지. 이런 거거든 지금. 나 참. 자, 그것도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들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도 하지. 그렇지도 않은 생판 부르는 사람들이 막 애초에 가서. 또 그런 관계가 멤버십 좀 있을지도 읽어주시죠. 몰라. 네, 멤버십 박소연님, 유저님, 손제트00님, 우혜햇님, 진킴1583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요. 앤디송978님 정청래를 지지해왔지만 다시 뽑아야 하는 이유가 약해져 간다. 검찰개혁과 뉴박 견제를 위해 지지해왔지만 당원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건지 대표로서 결단과 과정관리가 필요할 때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았다. 이번 지선은 리더십은 안 보이고 청와대 눈치만 본 듯한 느낌. 다른 소리면 반명으로 찍힐까 봐 조심스러운 건 이해간다. 그러나 2년 뒤 공천에서도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를 것인가 확신이 없다. 네, 앤디송님이 다시 또 이번 경선은 586 기성 정치인의 무대가 아니라 차라리 박주민 등 70년대로 세대 교체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것은 오래된 관성을 버리는 시대 교체가 필요할 수도. 해주셨고요. 누나 겨울님, 오창석이 대놓고 유시민, 정준희, 박구용, 최욱 민주진영의 대표 이름을 대놓고 말하면서 욕할 수 있는 게 뒷배 믿는 게 없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청래가 나약하다고요?
나약해서 법사위원장하고 덕헛 유세당 만들고 개파 없이 민주당에서 홀로 목소리 냈을까요? 이젠만 보고 밀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 더 느끼고 더 말 못할 게 많았겠죠. 우리가 서운한데 정청래는 얼마나 속이 멍들었겠습니까? 매번 있었던 일이라고요. 장해찬, 이준석도 국짐 어른한테 욕하는 거 못 봤어요. 네. 좋은데이님, 네, 이만, 연분홍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또 누나겨울님, 장성철이 정준희 교수를 대놓고 욕하고 그걸 썸네일로 크게 걸고 그 댓글들이 다 소위 이잼 지지자들이 장성철을 옹호하고 정 교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거 봤어요. 네. 다 알바로 취급할 일 아니고 현실입니다. 우리도 김민석 대통령 나오면 찍을 겁니까? 저들도 안 찍어요. 통합은 물 건너 갔어요. 누가 더 가져가냐의 싸움이에요. 이잼은 상관없으시겠죠. 5년 임기 때 다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신 분이니 유시민, 김어준은 앞으로 20년 민주당 집권으로 국짐과 싸워야 하는데 이리 죽여놓으세요. 저런 거 쓰시는 마음이 분의 아프다. 마음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김망고님 감사합니다. 네, 누나겨울님 이제 또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잼 댓글들 다 보시니 막으시려 떡 하나 넣어주시겠죠? 그럼 역시 이잼 이러면서 또 환호하고 냉정하게 그러는 동안 1년 동안 유시민, 김어준에서 이제 정준희, 최욱 죽이기까지 들어갑니다. 이잼한테 이상하다 느낄 땐 이상한 게 맞은 거였어요. 제 메시지가 도움 안 되는 거 알아서 진짜 관심 끊고 살려고 노력하니 며칠 있으면 될 거니 죄송합니다. 오창석의 욕설과 CX와 오늘 이잼과 김민석의 웃는 악서 얼굴에 오버랩 되어 또 터졌네요. JM 림님, 정원호는 후보도 캠프도 무능했고 김용남은 TV조선 폭로를 입에 담기 부끄러운 수준의 후보였는데 당 선거 지도부가 비판한 당원들을 겁박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선거를 망쳐놓고 누구 탓을 하는 건가? 경합지역 다 김용남 때문에 피해봤다고 라고 하셨고요. TV HM1NW님 감사합니다. 부천관식이님 잘 되었어요. 박시영 TV 뉴공 매불쇼 그동안 나와서 구독자 구걸하던 잡상인 진보를 표방했던 유튜브 국회의원 TV 등 싹 정리했어요. 제 유튜브 구독 목록이 깨끗해졌어요. 오히려 좋아. 랑맨 TV님, 박시영 대표, 최강욱 전 의원, 이지은 위원장 응원합니다.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제. 정청래 대표 연임,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드가자 하셨고요. 보스영님 TV, 최강욱 의원님 도영이 홈런 쳤어라. 감점. 간만에 밝은 소식이네. 네. 김상권님 감사드리고요. 아우덴티아님 최강 진박, 네 지은박 화이팅. 신박 대신에 제가 감사합니다. 리박을 어떻게든 물타게 해주시려고. 네, 손제트 영영님 친석계 더하기 이현주 묻은 사람들 좀 알려주세요 하셨고 우혜혜님, 박시영 대표님, 최강우 의원님, 이진 대변인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체샤리 영호님 쫄지마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인혜님, 현재 민주당의 분열 원인 제공자들은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을 폄하 훼손하며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둔갑시키며 당원들에게 파란 이직을 하라고 강요하는 중 너무나 분노하지만 곧 1인 1표의 위험을 보여드리겠음. 창서가 영원히 보지 말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거금 보내주셨네요. 예. 그다음에 오케일리님, 최강욱 의원님 기아가 이기고 있어요. 그리고 뉴이재명은 투표를 했나요? 뉴이재명이 없는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